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방향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표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요,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예, 도대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저는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장의 불확실성은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말입니다. 국가 부채 한도 말입니다. 이거 타결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중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야당인 공화당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국가 부도를 낼 수 없을 거고요. 여당인 민주당도 당연히 국가 부도를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것도 극도의 불안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미국 국채입니다. 1년물 CDS 프리미엄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부채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CDS에다 프리미엄을 얹어주니까 1년물 국채인데 이게 이자에다가 CDS 프리미엄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여러분 156.74bp까지 올라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역대 최대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지난 5월 3일 날 151.93까지 기록했거든요. 지금 5월 19일입니다. 156.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가파르고 그리고 꼭대기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뻔히 보고 있는데 국가 부도가 나는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제닛 옐린 미국 재무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돈 쓸 돈이 6월 1일이 되면 고갈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자라든가 일부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부 지급을 못한다. 공무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국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일부 지급을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국가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1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겨우 남아도 이번 주 일주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2009년 2월 20일이에요. IMF 외환위기, 죄송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68밖에 안 됩니다. 68bp밖에 안 됩니다. 2011년에 지금처럼 부채 한도를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실험했을 때가 2011년인데 2011년 7월 27일 날 68.26bp였거든요. 낮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5월 3일 현재가 151.93이고요. 5월 19일 현재가 156.74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용평가 기관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이 부채 한도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신용평가를 만약에 미국의 어떤 조정이 있는다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렇게 떨어뜨리면 2011년처럼 최악의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200억 달러인데 이거 높여달라는 거예요. 1조 정도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긴축부터 먼저 해라. 긴축을 먼저 하면 올려주겠다. 여당은 지금 경제가 위기인데 어떻게 긴축하냐. 긴축 못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안 움직인다. 민주당이 움직여야지 뭘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부채 한도는 계속 이렇게 가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위협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절부절. 도대체 시장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은요. 0.5% 62.88이 올라서 12,720.78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입니다. 반대로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0.42%가 떨어졌어요. 또 140.05가 빠져서 33,286.58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이게 대형주 중심입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0.02를 올리긴 올랐지만 이게 강보합이었죠. 0.65가 상승해서 4,192.63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올 경우 무디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실제로 GDP의 4%가 빠지고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성장률이. 그리고 적어도 7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생길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까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 더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 기회다. 이거 부채 한도 협상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고 나면 시장은 랠리를 하지 않겠느냐. 급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호재니까. 돈도 푼다고 하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요. 경기 침체의 어떤 속도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면요. 그러면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냉철하게 쳐다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회색 코뿔소라는 경제적 용어가 있죠. 회색 코뿔소는 뻔히 보고 있는데 그 힘으로 돌진해 오니까 버스도 넘어가고 택시도 넘어가고 기차도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 노출이 결국 잘못하면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시장을 볼 때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또 그 불확실성 속에서 말입니다. 뭔가 희망의 꽃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니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대혼란 그 자체다. 이것이 제가 시장에 대한 결론입니다.